자, 일단은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고요. 오늘이 3주차 매출 파트이고요.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하고 온라인 마케팅 쪽이 남아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좀 질의응답이 좀 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또는 주제와 상관없는 질의응답을 끝나고 좀 하면 좋겠죠. 그리고 서로 아시는 분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저번 주에 우리 고객 파트를 했었죠. 그래서 고객 가치는 혜택 나누기 곧 비용. 그래서 혜택을 높이거나 비용을 낮추면 이제 고객 가치가 올라간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베네핏 혜택에서 보면 5가지가 있는데 기능적 혜택, 상징적, 경험적, 이타적, 자존적. 그래서 기능적 혜택은 필라테스를 이제 뭐 건강이나 예방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는 것이 기능적 혜택이고, 기능적 혜택은 가성비 영향을 받아서 1대1 레슨 상대적으로 고가인 레슨보다는 좀 가격이 저렴한 그룹 레슨의 홍보에 조금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음소거 좀 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상징적 혜택은 이제 약간의 이제 과시욕 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SNS에 이제 아니면 카톡에 필라테스 하는 모습을 이제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 동의를 얻어서 운동 중에 이제 사진을 찍고 공유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상징적 혜택이었고, 경험적 혜택은 필라테스 후에 이제 만족감을 어필하는 것으로 이제 운동 후에 이제 슬림한 거울을 활용해서 몸매적인 이제 만족감을 유도하는 것. 그래서 이제 셀카존이나 파우더룸에 슬림한 거울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이타적 혜택은 필라테스에서는 적극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기부나 후원으로 회원들에게 이제 대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었고, 자존적 혜택으로는 소비보다는 이제 의리를 강조한, 그래서 원장님이나 강사 선생님들 관계 구축인데,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그 내용이 나왔을 때 너무 강사와 회원과의 이제 밀접한 관계는 강사 이직 시 회원이 이탈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가지 혜택이었고요. 그 비용을 보면 비용에서는 이제 다 줄여야 되는 불편함이나 비용이나 금전적 비용, 비금전적 비용을 다 줄여야 되는 건데, 탐색 비용에서는 그 레슨 유형이나 프로그램을 좀 보기 쉽도록 카테고리화해서 좀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거래 비용에서는 처음에 이제 등록할 경우에 뭐 20회권, 30회권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5회권이나 10회권 정도를 좀 활용해서 상대적으로 거래 비용을 좀 낮춰주고, 그다음에 결제 방법을 뭐 고객 관리 어플에서의 이제 피지를 이용하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하거나 뭐 다양한 결제 방법을 활용해서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지금 또 경상남도 쪽에 좀 스튜디오 한 곳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타 스튜디오에서도 뭐 6개월 결제한 거를 환불해 달라는 그런 또 클레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장기적으로 그 큰 횟수권을 끊는 것보다는 좀 횟수권을 좀 낮춰가지고 거래 비용을 좀 낮춰주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지금 이슈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용 비용에서는 체험 등록 통해서 등록 전에 이제 사용 비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처분 비용은 레슨 후에 이제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좋은 운동의 기억을 전달해 주는 것. 근데 또 이게 저번 주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탈의실이나 이제 운동 레슨 룸에서 그 전후에 회원들 간에 이제 동선을 고려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고민이 좀 더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 비용에서는 관계가 형성된 회원에게는 리뷰를 대가로 사은품을 증정한다. 그래서 이제 좀 리뷰를 부탁하는
회원들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사은품은 충분한 이제 보상이 될 만한 요소로 준비하는 것. 이게 그 단순히 가격이 높은 것보다는 고객이 인지하는 그런 그 액션이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부라면 그 주방용품 같은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가격이 비싸지 않아도 조금은 더 가치를 더 부여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남자보다는. 그래서 고객의 타겟에 맞는 사은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선택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선택 속성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그 용어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본 거는 재등록 같은 경우에는 강사 요인, 시설 요인, 비용과 관련된 그런 요인으로 나와서 이 부분을 조금 관련된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10회, 20회권보다는 오히려 이 경우에는 장기권으로 해서 할인 혜택을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연장 회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타인 추천에서는 강사 시설은 동일한데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서 지인 추천 이벤트를 하거나 지인을 통해서 이제 등록을 할 시에는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코멘트라든지 그런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른 연구 논문 하나 봤을 때는 지도자의 전문성이 이제 수업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순서가 회원관리, 지도기술, 실기 지식, 기본 원리 순으로 이제 수업 만족에 영향을 미쳤고, 다른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않은 다른 논문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지도기술이나 실기 지식이나 기본 원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지만 의외로 만족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국내 필라테스 시장에서는 그래도 강사 선생님들의 경쟁력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클레임들이 그 아주 강력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회원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게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뭐 사전에 제가 공유해 드렸을 때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우리가 아는 내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좀 이론적인 부분으로 좀 먼저 접근이 되어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격 결정은 최초 가격 전략과 가격 변경 전략.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품을 출시할 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최초 가격. 그 용어하고 동일하듯이 그 가격 변경은 출시 이후에 이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참가 승인 좀 하시고. 네. 그다음에 가격은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그, 네. 그 원가보다는 가격이 높고 고객이 느끼는 가치보다는 가격이 낮아야 판매가 발생이 되겠죠. 원가보다는 당연히 높아야 수익이 날 거고. 근데 반면에 이제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보다 높게 되면 비싸다는 생각이 들 거니까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제일 기본적인 거는 원가하고 고객의 가치 사이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이제 가격 결정에 대해서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원가 기반의 가격 설정. 그래서 신제품을 개발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소요된 그런 비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제조 원가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에서 관련된 내용이 쫙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계산한 다음에 가격을 설정하고 그 가격에 이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고객을 찾아서 이제 공략하는 방법. 그 순서는 제품을 먼저 개발하고 비용을 산출하고 가격을 정하고 가치를 부여해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원가 기반 가격 설정이고요. 가치 기반 가격 설정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고객의 이제 가치에 따른 가격을 먼저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제품이
시중에 만약에 10만 원으로 출시가 될 경우에 이게 판매가 이제 이루어지겠다라는 이제 뭐 전략을 설정을 하면 그 제품 만드는데 제조 원가와 판매 관리비가 얼마가 이제 소요가 되는지 그 가격을 이제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가능하면 그 제품을 출시하는 방법. 그래서 고객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한 다음에 가격을 정하고 비용을 산출한 다음에 제품을 출시하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는 경쟁사 기반 가격 설정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의 기존 가격을 참고해서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필라테스에서는 사실은 어떤 그 가격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설정을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원가 기반의 가격 설정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경쟁사 기반의 가격 설정을 통해서 참고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우리나라의 필라테스가 지금 한 20년 정도 조금 더 됐죠. 거의 시작된 지가. 그래서 1세대들이 지금 이제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한 20년, 그다음에 거의 이제 초창기라고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15년에서 20년 사이의 경력이신 분이 지금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처음에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오픈한 다음에 가격을 정했을 때는 원가 기반으로 가격을 정했을 거예요. 왜냐면 고객의 가치에 대한 필라테스의 그런 밸류를 뽑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1대1 레슨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전후, 조금 밑에서 이제 가격이 설정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 이제 필라테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원가, 강사료라는 이제 원가와 뭐 임차료, 판매 관리비도 고려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 기반으로 해서 가격을 어떻게 갈 것이냐. 저희가 논문에서 이제 가격 침투 전략이라고 좀 나올 텐데 그 경쟁사의 가격보다 조금은 더 저렴하게 이제 가격 포지셔닝을 해서 조금은 처음에 진입할 때 그 진입 장벽을 좀 낮춰서 쉽게 하는 방법?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필라테스가 사실은 뭐 요 뒤에 내용도 나오지만 가격 차별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매출 구조가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 원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강사료하고 임차료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할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그 차별화하기가 어려우니까 점점 이제 가격을 낮추면서 이제 출혈 경쟁을 일어나가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뭐 시설적인 부분이나 강사적인 부분이나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더 부각시켜서 가격에 대한 인하보다는 다른 쪽으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격 구성에 대해서는 옵션 제거 방식하고 옵션 추가 방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너무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마이너스 옵션, 플러스 옵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배달의 민족에서 뭐를 주문할 때 보통 많이 겪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구입할 때 옵션을 이제 다 포함시켜서 그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을 했을 때 구성품을 5가지를 다 포함시켜서 처음 가격을 노출한 다음에 고객들이 이제 필요 없는 것을 제외하면 가격을 이제 마이너스 해주는 것이 옵션 제거 방식이고요. 지금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제품들을 노출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사이즈를 업한다던가 아니면 퀄리티를 높인다라던가 뭔가 기능이 추가되면 옵션에서 선택하면 이제 가격이 추가되잖아요. 그게 이제 옵션 추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옵션 제거 방식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의 그 가격 소트 그 정렬 구조상 가격이 조금은 더 저렴하게 보여야지 사람들이 클릭할 확률이 조금 높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렬 방식에도 가격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의 쇼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옵션 추가 방식의 판매 방식을 거의 다 이제 고수를 하는데, 그 여기서 이론적인 배경에서는 그 옵션 제거 방식의 가격 설계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옵션을 선택하도록 이제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의 옵션을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외를 하는 것과
10가지 옵션을 제시된 상태에서 추가하는 거에 있어서 제거하는 방식이 오히려 옵션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옵션을 많이 선택을 할 경우에 평균 구매 가격이 이제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옵션 제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가격 설정이 너무 높게 돼 있으면 저항이 너무 커서 아예 구매 고려해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필라테스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프로모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눌 텐데, 프로모션 상에서 이제 옵션 제거 방식을 좀 그 노출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다만 고객이 상담을 한 다음에 그 방문해서 상담할 시에 그 가격을 제시해 주는 방법이, 우리가 저렴한 거를 가장 먼저 권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것이 추가되면 다른 그 뭐 레슨 형태나 뭐 시간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더 옵션이 추가된 상품들 아니면 가격이 조금 비싼 그 서비스를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저렴한 가격을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격 단수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 내용도 이제 알고 계신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9,900원, 이게 사실 미국에서 와가지고 뭐 1.99불, 뭐 아니면은 19.99불, 뭐 이렇게 시작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9,900원, 9,800원, 이게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둥글둥글한 게 또 좀 효과가 좋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0이나 9나 8. 그게 이제 7이나 4나 이런 숫자보다는 오히려 이제 약간 라운딩 주는 숫자들이 좀 구매력이 좀 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소비자는 이제 가격의 앞자리에 이제 더 주의를 기울여서 그 10,000원보다는 9,900원이 조금은 더 기억하기가 좋다라는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 심리적으로 좀 저렴하다고 이제 느낀다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왠지 뒤에 가격이 그렇게 조금 떨어져 있으면 그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다라는 이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면 무조건 모든 가격이 단수 가격으로 끝나는 것이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필라테스에서는 사실 만약에 좀 고가 저가라고 좀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1대1 레슨 같은 경우에는 굿자로 끝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딱 떨어지는 가격이 좋을까? 근데 요 내용만 봐서는 한 4대1 이상의 그룹에서는 좀 단수 가격을 좀 적용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1대1에 대한 그 개인 레슨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대로라면 차라리 뭐 9만 원, 8만 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또 이 9,900원이나 9,800원이나 98,000원이나 88,000원이라는 이 숫자가 많이들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하는 제품의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사람마다 좀 느끼는 바는 조금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중저가 여성복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미국은 아직까지도 이제 그 이메일링이나 우편 카탈로그로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이 아직도 많은데, 우편 카탈로그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좀 비교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제품을 44달러, 49달러, 54달러로 포기했을 경우에 그 44달러보다 오히려 49달러 시의 판매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가격이 9로 끝나는 것이 이제 실제 할인이 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가격 할인이 적용되어 있다는 느낌, 그다음 정확하게 개선되어 있다는 느낌 때문에 이제 판매량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의 이제 이벤트를 보면 다 뭐 이론적 배경은 모르시지만 뭐
듀엣이나 그룹 같은 경우는 뭐 48,000원, 3만 뭐 얼마, 심지어는 뭐 한 8대1 같은 경우에는 뭐 9,600원, 9,800원 뭐 이렇게도 적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렇게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이론적 배경을 조금은 아시면 좀 이해도가 좀 높을 것 같다라고 해서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노출 방법인데 지금 메뉴판 보시면 그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으세요? 지금 다 식사는 하셨죠? 대구탕으로 시작해서 콩국수까지 나오는데 특별하게 이제 개인이 좋아한 음식이 아니라면 저는 대구탕을 먹을 것 같거든요. 그게 그냥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낙지볶음에서 갈치구이 같은 경우에는 낙지볶음 아니면 제육볶음을 먹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그냥 쭉 보시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열탄 불고기, 새마을 불고기 쭈르륵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회식은 이제 좀 그렇고 간단하게 이제 저녁 때 맥주 한 잔이나 소주 한 잔 하시면서 뭐 음식을 드신다라고 할 때 어느 것을 시켜 드실 것 같으신가요? 뭐 차돌박이, 항정살? 저는 그냥 맨 위에 이제 열탄 불고기를 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격에 따른 이제 리스트 그 제시 순서가 그 내림차순이 이제 비싼 가격을 먼저 보여주고 저렴한 제품들을 보여주는 방식이고 오름차순이 가격이 이제 오르는 순서대로 보여주는 건데 내림차순이 평균 주문 금액이 높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그 오른쪽에 불고기집은 메뉴가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가격이 비싸지면 다시 이제 시선이 위쪽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저렴한 거를 고르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가격을 보면서 가격이 점점 내려가면 그 가격에 맞는 중간에서 약간 이제 멈춘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선 자체도 좀 그 중간에 멈춰서 어느 정도 가격대가 높은 가격을 좀 선호한다고 하고 낮은 그 가격부터 높은 가격 순으로 리스트가 되어 있는 거는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효과. 그런 효과에서 필라테스에서도 뭐 가격 노출이나 그런 그 비교를 할 때 아니면 이벤트에서 이제 가격 노출을 할 때 오히려 비싼 고가의 제품이나 고가의 서비스를 먼저 표시해 주는 게 조금은 더 그 고객들이 객단가를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보통 스튜디오에도 기본 가격 할인 전 가격 리스트 같은 거를 뭐 비치해 두고 계신다면 그럴 때 이제 저렴한 그런 제일 뭐 8대1이나 6대1이나 5대1의 그룹 레슨보다는 1대1부터 노출을 해서 높은 가격부터 노출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프로모션 시에도 우리가 보통 그룹 레슨하고 1대1 레슨하고 같이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1대1 레슨 가격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격 인상에 대한 그 폭이 좀 더 낮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넣어봤는데요. 필라테스 가격을 빅맥 지수에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필라테스 가격이 비쌀까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근데 찾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챗 GPT를 좀 이용해서 미국, 유럽, 한국 필라테스 가격을 비교해줘라고 했더니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가 다시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에서 이게 긁어왔는지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좀 많아서 그리고 다른 빙을 이용해서 미국의 필라테스 가격을 물어봤더니 필라테스 매거진에서 그 노출했던 50불에서 100불 사이입니다. 뭐 정확한 가격은 뭐 그 지역으로 직접 문의해 보세요. 이런 대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가격도 보면 노출되는 게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할인 전 가격에 대한 그 노출한 것을 그 챗 GPT가 좀 가져온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비교해 보니까 폭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격대 폭이 많아서 정확한 비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 한국의 빅맥과 미국의 빅맥을 비교한다면 미국은 아마 1대1 개인 레슨이 한 15만 원 정도 선이 돼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범위 레인지가 15만 원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냥 뭐 대충 재미로 시작해서 약간 재미로 끝났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챗GPT에 이러한 거는 질문을 던져보면요. 굉장히 쉽게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뭐 클래식 필라테스 교육은 어디가 가장 좋아? 아니면 유명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직접 찾는 것보다는 한번 걸러서 얘네들이 이제 노출해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그것으로 접근하면 좀 검색에 대한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그래서 지금 가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필라테스에서 이제 가격 차별화 방법을 굳이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필라테스가 매출 구조가 상당히 심플하기 때문에 다른 요소를 차별화시켜서 좀 고가의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그냥 가격만 차별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접근을 했을 때, 한 5가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첫째는 이제 레슨 유형에 따른 가격 차별화라고, 지금 다 기존에 하고 계시듯이 1대1이나 듀엣이나 뭐 그룹 그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 뭐 가격에 대한 차별화가 있죠. 차등을 줘서니까. 그래서 이건 많이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레슨 시간에 따른 가격 차별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맥주 마실 때, 특히 외국에는 해피어 같은 이벤트가 좀 익숙하게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한 뭐 3시에서 5시, 6시 정도에 이제 맥주 호프집이나 펍을 가면 다 해피아워에서 이제 맥주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필라테스에서도 사실 메인 시간은 따로 있고 지역에 따라 뭐 좀 고객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조금은 이제 붐비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 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뭐 회원권을 조금은 판매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그 시간은 분명히 또 어느 분한테는 또 유용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시에서 뭐 5시 사이가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좀 시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아니면은 뭐 1인 중심의 전문직들이 많이 종사하는 뭐 법원 근처나 세무서 근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법무사나 세무사나 노무사나 뭐 이런 분들은 그 시간에 나와서 운동하고 들어가기가 비교적 좀 자유롭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은 뭐 가격에 따른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레슨 시간에 따라서 조금은 가격 차별화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강사 경력에 따른 이제 가격 차별화가 있거든요. 보통은 그 원장님하고 강사하고의 차등을 주는 데는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피트니스에서는 사실 그 트레이너마다 좀 PT 가격이 좀 다른 게 조금은 필라테스보다는 조금 더 뭐 자유롭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유명한 대회 입상 여부에 따라서 대표나 뭐 그 트레이너 선생님들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주는 경우가 필라테스보다는 좀 많은데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없는 것이 이제 구조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사 간에 이제 단순히 강사의 실력을 경력으로만 따지면 그것이 아마 정확한 비교일까? 라는 문제로 봐서는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강사 간에 뭐 A 강사가 5년 차고 B 강사가 8년 차인데 A 강사 입장에서는 B 강사보다 본인이 더 뭐 티칭 능력이 더 좋다라고 느낄 경우에는 가격 그 경력에 따른 차별화가 어려울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지만 한번 참고로 아니면 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범위만큼은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운동 프로그램에 따른 가격 차별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라테스에서 여러 가지 좀 운동 프로그램 만들면 특별하게 어떤 운동 프로그램의 가격을 더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좀 그 올인원이나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해서 자세 교정이나 그런 것에서 필라테스를 같이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뭐 그 기능성 인솔이나 어떤 그 보행 분석 같은 부분들을 좀 추가해서 개별 단가를 조금은 올리는 것이 좀 그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필라테스에서는 그 미용적인 그 기구를 통해서 단가를 높이는 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엔도몰로지라고 하는 그 피부를 그 자극시켜서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그 기능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부분에서 그 엔도몰로지를 이용하면서 피부에 대한 고객이 이제 누워 있으면 운동한 것처럼 슬림한 효과를 좀 유지시켜 주거든요. 그럼 필라테스하고 엔도몰로지를 같이 합쳐서 하거나 아니면은 휴버라는 그런 그 운동 기구 장비를 통해서 필라테스하고 같이 붙여서 좀 개별적인 단가를 좀 높이는 방법. 그래서 지금 필라테스에서는 초창기 같은 경우에 자이로토닉으로 많이 이제 차별화를 했잖아요. 운동 프로그램. 그래서 좀 단가를 높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약간 번지 피지오로 조금은 더 그 확장을 하는 케이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필라테스에서의 그 운동 차별화가 자이로토닉, 자이로키네시스, 그다음에 번지 피지오. 요게 이제 지금 단계가 와 있고 앞으로는 미용적인 그런 기구를 통해서도 뭔가 차별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스튜디오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제 예상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필라테스가 청담에 하나가 있었고요. 그 한 두세 달 전에 한남점에서 2호점을 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부적으로 뭐 매출에 대한 그런 데이터까지는 정확히 볼 수는 없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그 부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일단 고객에 대한 객단가가 달라지고요. 그 여기는 1회당 2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횟수에 대한 그 결제보다는 금액에 대한 결제를 해요. 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진해 나가는 단계로 있는데 결국에 운동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프로그램을 매칭을 하든지 가격 차별화가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그런 요소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필요할 경우에 좀 객단가를 좀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구 사용에 따른 가격 차별화인데요. 그 예전에 홍대 입구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가장 높아서 그 한 8군데의 필라테스를 보면 기구 필라테스는 한 두 곳이고요. 나머지가 다 매트 필라테스 전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여다봤더니 임대료가 너무 높은 그 비싼 좀 오피스텔 지역에서는 기구를 넣어서 필라테스를 하는 공간까지도 너무 부담되다 보니까 좀 그 소규모로 해서 매트 필라테스만 뭐 하는 스튜디오들이 한 10년 전에 좀 유행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매트 필라테스 전용 과정을 아마 만들어서 기구 사용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이루어지면 조금은 그 기구 필라테스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처음에 타겟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또 매트 필라테스를 경험함으로써 기구 필라테스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과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매트 필라테스 전용 과정보다는 세일즈상에서 1대1 레슨을 뭐 그 고객님께 안내드리고 그다음 그룹 레슨에 대해서 고객님께 안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룹 레슨 중에서도 매트 필라테스 전용 과정은 또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라테스의 이제 매출 구조를 좀 볼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판매 관리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급여, 뭐 강사료나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차료 부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차지를 할 텐데 여기서 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다 거의 개인 사업자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다 핸드폰을 한 대나 뭐 두 대도 이제 그 업무폰으로 그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통신사에 그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면 그 요금 부과에 대해서 자동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적으면 5만 원, 뭐 비싸면 한 몇만 원 정도 그 통신비를 사용을 할 텐데 핸드폰 비를 그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으시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셔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뭐 1년에 그래도 한 적어도 5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절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료 같은 부분은 그 우리나라가 TV 수신료를 전기료에 그 합산해서 청구를 하잖아요. KBS 같은 경우에. 그래서 10년 동안 뭐 2,500원이 계속 동결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확인 없이 그 전기료 고지서가 나오면 항목이 다 그 TV 수신료로 해서 2,500원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확인해 보셔서 스튜디오에 TV가 없다면 이것도 한전에 신청해서 TV 수신료를 납부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동안 납부한 것도 환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건 아마 그 KBS 수신료 쪽에 문의하면 서류 준비하면 또 환불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에서 보통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 그 TV가 진짜 없냐, 직원이 방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방문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문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TV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면 뭐 그것도 해지하시면 월 2,500원에 좀 금액을 좀 아낄 수 있는 거. 이게 조금 뭉치면 조금 저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그래서 필라테스에서의 이제 고정비는 결국에는 뭐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에 이제 강사료, 회당, 그 다음에 이제 임차료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에는 필라테스가 그 도심으로 갈수록 좀 어려운 게 임차료에 대한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 도심과 외곽과 어떤 지역 거점 지역에 따라서. 근데 그거에 비해서 레슨 비용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다들 이제 그 서울 외곽의 이제 위성 도시 같은 뭐 광명이나 구리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물론 거기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임차료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특히나 그 지역의 랜드마크나 뭐 압구정이나 청담이나 뭐 이렇게 그 지역의 중심에서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고정비에서 이제 임차료하고 뭐 관리비 같은 경우도 좀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고정비에서 지출 항목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그럼 결국에는 매출에 대한 구조는 필라테스에서 매출을 일으키려면 등록 회원수 곱하기 회당 단가 곱하기 횟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이 처음에 방문을 해서 그 몇 회권을 할 건지, 몇 회권을 얼마에 할 건지에서 횟수라고 해서 하면 그게 매출이 되겠죠. 그러면 요 구조를 보면 매출은 이제 회원을 많이 유치하거나 아니면은 횟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회당 단가를 높게 하면 매출이 증가되는 거는 이제 보시듯이 잘 아시겠죠. 그럼 등록 회원 수는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방문 상담수에 등록하는 율로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체험이나 아니면 그
방문 상담하는 분들이 다 등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방문을 했을 때 몇 명을 등록시키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또 그 등록 회원 수가 나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방문 상담을 늘리거나 등록률을 높이면 또 매출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보면 매출은 방문해서 상담하는 회원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와서 이제 상담받는 체험을 받은 고객들을 등록률을 높이거나 이분들이 등록을 할 경우에 회당 단가를 그룹보다는 뭐 1대1처럼 회당 단가를 높이거나 아니면 10회건보다는 20회건 이렇게 늘리는 것이 결국은 매출 향상이겠죠. 굉장히 심플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방문 상담수와 관련된 채널은 결국에는 온오프라인 광고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뭐 제휴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고객들이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또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통해서 또 검색 광고를 통해서 또 블로그의 어떤 글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유입되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결국에는 방문 상담수를 늘리는 목적의 어떤 그 이벤트 마케팅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널을 통해서 방문 상담수를 늘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담한 고객에게 등록을 할 수 있게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에서는 결국에는 회원들이 느끼는 그 스튜디오만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온라인 경쟁력이라고 해서 고객이 이제 사전에 파악하고 왔던 스튜디오만의 어떤 정보들,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기본적인 정보는 플레이스를 통해서도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 스튜디오에서 일어났던 어떤 이슈나 뭐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또 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경쟁력이 이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자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나 업데이트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칠 거고, 지역 경쟁력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맘카페 같은 카페를 보면 그 필라테스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답변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초창기는 이 맘카페를 관리하는 대행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맘처럼 침투해서 그런 댓글도 남기고 아니면 그런 댓글 남길 수 있는 글을 먼저 남긴다라던가 그래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그거는 없어진 것 같은데 자발적으로 이제 고객 만족도를 높이게 되면 그 고객들을 통해서 어떤 지역 경쟁력, 그 주변에 이제 어떤 그 같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부형을 뭐 소개를 시켜준다라던가 좋은 이미지에 이제 얘기를 해준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환율에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다 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요즘에 이제 뭐 자이로토닉도 많이 어필도 하고 또 골프 필라테스가 몇 년 전부터 유행인데 요즘도 또 더 부각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교육도 단독 교육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외부에서 이제 TPI 같은 경우에도 골프 필라테스로 뭐 용어를 해서 또 필라테스도 하고 또 이제 못 만드는 트레이너 선생님도 골프 트레이너 협회, 골프 필라테스 협회 만들어서 골프 교육도 하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스튜디오는 골프 필라테스가 뭐 메인입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홍보 채널에 그 얘기가 고객이 믿을 수 있게 그런 정보적인 접근이나 그런 것이 더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했을 때 그 부분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방문을 해서 상담을 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사실 저는 상담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뭐 요청하는 거에 있어서 거절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타고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각 스튜디오에서 경력도 오래되셔서 고객에 대한 또 뭐 파악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뭐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면 전환율은 좀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회당 단가나 횟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S 필라테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옷 필라테스 같은 경우가 지금 그 2주간 휴가 난다고 하면서 그 연쇄적으로 그 프랜차이즈들을 다 문이 닫았잖아요. 그래서 신뢰감이 얼마나 유지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메리카 요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그 요가 스튜디오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보증보험을 도입했다라고 좀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라테스에서는 사실은 아직 요 상품이 나와 있지 않는데 그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고객이 어떤 그런 그 운동 결제한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스튜디오가 문제가 일으킬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서 이제 보상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보증보험 같은 게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이제 이런 보증보험을 많이 하는데 보증보험 구조가 각 지역마다 이제 지사가 있는데요. 또 그 각 직원들이 약간 개인 사업자처럼 또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필라테스의 보증보험 같은 부분은 개인 사업자처럼 움직이는 그런 분하고 상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담을 통해서 뭐 필라테스 보증보험을 해서 고객들에게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감을 좀 주는 방법도 있고 단골 고객을 만들어서 우리 아까 이제 뭐 의뢰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한다라던가 아니면 재등록 위해서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 좀 접근한다라던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단골 고객을 만들어서 계속 꾸준히 운동하실 수 있게. 그래서 보통은 제가 봤을 때 한 1년 이상 돼서 2년 정도 넘어가시면 어떤 외부적인 이슈 아니면 계속 등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신뢰감을 통해서 유지한 다음에 단골 고객 유치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분들이 A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고객들의 어떤 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하는 그런 이슈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을 유기적으로 조금은 계속 바꿔줄 수 있는. 그래서 매주 물어보기는 그렇지만 재등록할 사이클에 물어본다라든지 아니면은 한 2달 정도 있다가 또 고객들하고 이제 레슨하면서 고객에 대한 근황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이제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보통 장기 고객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사이클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한 20회권에서 30회권 정도 끊으면 한 그거를 한 3, 4개월 안에서 이제 사용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프로그램들을 뭐 한 재등록할 때마다 한번 체크를 해본다라던가 그런 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파일도 제가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 파일에서 혹시라도 더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소를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좀 업데이트를 할게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 고객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간편하게 이제 좀 뽑아볼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그래도 규모가 큰 데도 있지만 비교적 그 1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강사분들이 보통 5인 전후로 이루어질 텐데, 한 달 정도 간격으로 이제 좀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일주일 단위로도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데이터가 좀 많다 하면 뭐 격주로도 보셔도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1월에 그 16명의 이제 예비 고객이 상담을 받고 그중에 이제 10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할 때 뭐 1대1도 있고 그룹도 있고 해서 총 매출이 뭐 890만 원이 발생이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 1월에 이제 재등록 이슈가 있는 사람 28명 중에서 그 이탈 회원은 8명이 있고, 이게 재등록이 28명이 됐다는 거고요. 이탈 회원은 이제 8명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슈가 있는 게 뭐 36명이었고, 매달 이렇게 재등록 이슈가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등록 매출은 뭐 2,500 정도. 그래서 우리가 외부 광고비를 뭐 검색 광고나 아니면은 뭐 블로그나 이렇게 해서 광고비로 해서 이제 한 달 지출한 비용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그 우측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문 등록률이 16명이 와서 10명이 등록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 70% 정도가 되면 우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개인 스튜디오마다 수치가 기준이 좀 다를 거잖아요. 근데 매월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잘 됐을 때의 수치하고 안 됐을 때의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나오니까, 만약에 방문 등록률이 이제 62%인데 등록률이 이제 10%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것을 뭐 좀 고쳐야 되나라고 봤을 때, 등록률은 높은데, 아니, 방문 등록률은 높은데, 등록률이 낮다라는 거는 전체 회원 대비해서 등록률이 이제 10%밖에 안 되니까 상담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두 수치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률하고 재등록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등록률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에서 이제 그 재등록을 얼마나 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이탈률 같은 경우는 재등록 이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이탈한 사람이 몇 프로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탈률은 1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좋고, 재등록률은 7, 8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일례로 도곡동의 어떤 그 1대1 PT를 하는 짐은 그 등록률이 70 몇 프로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코로나 때 위기를 극복한 그런 비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 딱 두 가지를 얘기한 게, 재등록률이 높아서 신규 회원이 오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장기권을 끊지 않아서 고객에 대한 잠재적인 부채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만약에 100회권을 끊어놓은 고객이 있다면 신규 매출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원가에 대한 지출 부분은 계속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티진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들의 어떤 그 장기권에 대한 잠재 부채가 없어서 재등록이 계속 일어나면서 매출이 계속 발생이 돼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코로나를 좀 견뎠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재등록률을 스튜디오마다 조금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원당 단가는 이제 신규하고 재등록하고 이게 이제 1회원당 한 번에 결제할 때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그 신규 회원의 등록 매출하고 재등록 회원의 등록 매출을 합치면 결국엔 그게 그 월에 이제 매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매출도 보고, 그 광고 수익률은 이게 이제 그 지금 2,617%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그 광고비를 10,000원을 지불했을 경우에
100%라고 보면 10,000원의 이제 수익을 얻었다는 건데 2,600%라는 거는 26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 수익률을 마지노선을 300%를 봐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원가들이 33%라고 하면 300%가 나와 있을 때 이제 그 BEP가 맞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적어도 한 1000%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래서 광고비를 적게 지불하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다음에 한 100평 정도 규모에 있는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사용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비율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데이터는 한 55평 정도 되는 스튜디오의 대략적인 데이터거든요. 그냥 완전 정확한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에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또 나중에 조금은 발전한다면 뭐 평수에 따른 어떤 그 매출 규모라든지 뭐 등록률이라든지 이런 걸 좀 비교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사이트를 좀 주시면 제가 수정해서 다시 제공을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직접 요거 뭐 엑셀 어려운 수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낮으면 어떻게 이제 그 액션을 취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딱 나와서 좀 그 두루뭉실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봐서 뭐 신규 등록이 낮다 하면 세일즈 스킬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방문 상담이 낮다 하면 온라인 광고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할 것 같고 신규 등록과 방문 상담이 비율이 좋게 이루어졌는데 신규 등록에 등록 매출이 너무 저조하다. 객단가가 너무 낮다 하면 이제 그 운동 프로그램 안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변화시켜 볼 수 있고 재등록 회원들의 이탈 회원이 높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회원들이 하루아침에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어떤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그 만족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그다음 광고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광고비를 적당하게 지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매출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구분을 아까는 이제 요소로 파악했다면 결국엔 회원으로 본다면 신규 회원과 재등록 회원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등록 회원 같은 경우에는 또 연장하고 재등록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재등록은 그 운동을 했다가 중단했다 다시 시작하는 재등록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신규는 말 그대로 다 신규인데 온라인이나 어떤 SNS나 그다음에 뭐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고 온 진짜 신규 고객과 그 우리 고객을 통해서 추천해서 온 타입 추천에 대한 고객이 신규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막 하고 홍보하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신규 고객을 위한 그 타겟을 잡기 위한 그 마케팅 방법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색 광고를 하시거나 플레이스 관리를 하시거나 블로그를 하시거나라는 부분들도 다 결국에는 신규 고객에 대한 그 1차적인 그런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뭐 타인 추천에 대해서 그 회원들 통해서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 부수적으로 그런 다른 우리 마케팅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이제 그 회원의 추천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이제 그 리뷰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그 추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규 고객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등록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제 연장을 하는 부분들 그 회원이 있고 아니면은 그 중간에 운동을 그만뒀다가 다시 이제 재등록하는 그런 고객들이 있는데 연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연장 고객에 대한 어떤 베네핏이나 이벤트는 외부에 노출이 안 되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부에서 인포의 이제 어떤 이벤트 배너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회원을 레슨하는 과정에서 뭐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장 고객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재등록 회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담을 받으실 때 개인정보를 이제 적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핸드폰 번호를 적었을 때 그 어떤 개인정보 동의란에 체크를 하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체크할 때는 우리가 어떤 이벤트나 혜택이 있을 때 문자로 연락을 드려도 되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체크가 되어진다면 당장 등록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그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 그 회원들이 다 DB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회원 동의를 거쳐서 좀 DB를 만들어 놓고 이벤트를 할 경우에 SMS로 이렇게 좀 그 전송해서 그 부분들을 좀 알리는 방법, 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렇게 한 네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한 가지 논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살펴볼 텐데 이게 결과가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석사학위 논문인데 되게 쉽게 쓴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소개하기가 좋겠다 그래서 하고 이렇게 보니까 결과가 조금은 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감안하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가격 전략에 따라서 서비스 품질이 차이가 있냐, 뭐 이런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가격 전략이 독립 변인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매개 변인에서의 서비스 품질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서비스 품질을 시설, 지도자, 안내 직원, 이벤트라고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다라고 하면 필라테스로 따지면은 시설은 시설이고 지도자는 강사일 거고 안내 직원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서비스 그런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벤트는 그 뭐 이해하셨듯이 이벤트 뭐 어떤 행사 프로모션을 진행하냐 이런 요소이고요. 그럼 그 가격 전략이 매개 변인인 서비스 품질을 통해서 종속 변인인 만족도에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냐 이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가격 전략에 따른 서비스 품질, 두 번째 가격 전략에 따른 이용 만족도, 세 번째 가격 전략에 따른 회원 재구매 의도 이렇게 볼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가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와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침투 가격 전략과 명성 가격 전략이라고 나오는데요. 침투 가격 전략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오픈했을 때 주변 가격을 파악한 다음에 그 가격보다 좀 낮게 책정해서 좀 회원을 좀 끌어모으는 방법. 그래서 이게 이제 장점으로는 신속하게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이제 그 단점으로는 그 가격이 낮아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번 낮춘 가격을 인상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그다음에 명성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높아야 사람들이 품질이 좋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격을 정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전문직의 그런 종사하시는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좀 더 먹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계속 어필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 가격에 대한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일례로 뭐 상담 세일즈를 할 때도 고객들이 항상 뭐 A라는 스튜디오는 얼만데 이곳은 왜 이렇게 비싸냐? 라고 이제 그런 질문들을 보통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격으로 고객들은 비교하기가 가장 쉬우니까. 그런 경우에 A라는 어떤 원장님은 그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스튜디오는 강사도 몇 년 됐고요. 무슨 출신이고요. 이런 기구들도 있어서 그 타 스튜디오보다 비쌉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A 스튜디오의 경우가 있고 B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공감을 한다고 해요. 가격 알아보셨는데 우리 스튜디오 가격이 조금 비싸서 좀 어려우시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만 이제 거기서는 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요소를 따져서 그 얘기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쌀 수 있는데 우리 스튜디오에서 운동을 받았던 회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고객이 받아들이는 그런 가격 저항선에 심리적으로 좀 느끼는 바가 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세일즈나 어떤 상담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세일즈를 한다면 좀 등록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명성 가격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가격을 책정한 제품은 그만큼 우수하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입할 때 잘 모르면 너무 싼 거를 제일 싼 거를 사지는 않잖아요. 적당한 가격에 제일 비싸지 않고 좀 후기가 조금 있는 제품들 위주로 이제 리스트업해서 고를 텐데 그런 경우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장점은 가격 상승이 때로는 이제 품질 상승으로 느껴져서 좀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반면에 근데 이런 가격을 고수하다가 가격을 이제 인하하거나 이벤트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품질의 감소로 인지되어서 그 구매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직 대상의 회원분들을 타겟으로 할 때는 가격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어떤 사은품에 대한 베네핏을 주는 것도 조금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여기서는 결국엔 고가격 피트니스 센터하고 저가격 피트니스 센터를 구분해서 봤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뭐로 잡았냐라고 하면 2013년도에 국민생활체육조사 보고서에 이제 월 평균 체육활동 경비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이제 5만 천 원이었고요. 5만 천 원보다 가격이 높으면 고가격, 낮으면 저가격이라고 봤는데 이 금액이 저는 조금은 낮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필라테스도 만약에 적용을 한다라면 1대1은 고가격, 그 다음에 듀엣이나 기타 그룹은 저가격으로 이렇게 좀 기준으로 볼 것 같아요. 그다음 참고로 저희가 첫 시간에 이제 다뤘던 그 보고서에서 그 2022년도에 이제 월 평균 활동 경비는 7만 7천 원이었고요. 21년도는 6만 3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22년도 기준으로 아마 바라봤을 때는 7만 7천 원이면 지역에 따라서 1대1도 비용이 더 이거보다 낮은 경우도 간혹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뭐 1대1은 높긴 하겠지만 그래서 요 가격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가격 전략에 따른 서비스 품질의 차이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그 서비스 품질에서 트레이너나 안내 직원, 시설의 차이는 없고 이벤트 요소만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가격이 높거나 가격이 낮거나 해도 서비스 품질 차이에는 어떤 인식이 없다라고 느끼나 봐요. 그래서 운영에 이 결과만 가지고 보면 오히려 저가격 전략으로 하는 것은 뭐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적정 가격으로 한 다음에 다른 요소를 좀 충족시켜서 경쟁력을 좀 높여라라는 이렇게 얘기가 있고 여기서 그 한 가지 이제 서비스 품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서비스 품질은 이제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의 차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들이 자기가 기대하거나 아니면 지각했던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서비스를 경험하고 나서 그 기준을 충족시켰냐, 충족시키지 못했냐에 따라서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지금 파라수라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만든데 그 서브컬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서브컬은 이제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장비, 물리적인 도구, 직원의 외관 평가하는 유형성,
그다음에 약속된 서비스를 믿게 하고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능력, 신뢰성, 자발적으로 고객을 돕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응답성, 직원의 지식과 예절, 신뢰와 확신감 고취시키는 확신성, 그 다음에 이제 배려와 개별적인 관심, 공감성. 이렇게 5가지 요소로 나누는데, 그 매니지먼트에 대한 논문을 보시면은요, 서비스 품질은 가장 많이 서브컬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경영학의 다른 논문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요? 그 서비스 스케이프에 대한 부분도 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요소들도 있고, IPA라고 해서 중요도 만족도 조사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모델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조금은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격 전략에 따른 회원 이용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고가격 피트니스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은 차이가 없어도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족도가 낮으면 이제 뭐 당연하지만 재구매나 뭐 구전 효과를 통해서 확보에 이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이제 그 서비스 스케이프 IPL을 봤을 때 만족도가 높은 항목이 뭐였냐면은요. 만족도가 높고 중요도가 높았던 게 뭐 기구 배치, 그다음에 이동 경로, 직원의 친절, 그다음에 조명,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청결, 실내 공간 편리성, 뭐 운동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만족도가 높고 중요도도 높아서 경쟁력 있는 요소로 파악이 됐었고요. 그러면 만족도가 높은데 중요도가 높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직원에 의한 안정감, 그다음에 직원의 단정함, 필라테스 기구 동선, 편리성,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항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필라테스를 이용할 때 이용 만족도에 있어서 그 1대1을 이용하거나 그룹을 이용하거나 했을 때 이제 그 만족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피트니스 센터의 가격 전략으로 해서 좀 그 대비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피트니스 센터의 이제 가격 전략에 따른 회원의 재구매 의도 차이인데 결국에는 여기에서도 고가격 피트니스 센터가 상대적으로 저가격 피트니스 센터보다 재구매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에는 처음에 차이가 없어도 재구매 의사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고가격 전략으로 해서 서비스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만족시켜서 좀 고가격 전략으로 재구매 의사를 높일 수 있는 결과이지 않냐.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의 가격 전략에 있어서 저가격보다는 고가격이 그 만족도와 그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더 미친다라는 부분들. 그거를 다르게 보면 1대1 고객들이 만족도와 재구매 의도에 조금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은 예민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1대1 레슨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온전히 이제 그 시간을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만족도나 재구매 의도에 조금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재구매 의도의 요인에 대한 부분은 이게 한 5가지나 6가지 정도의 선행 연구에서 필라테스의 그 운영 관리에 대한 논문에서 딱 요인만 뽑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등록하고 그 논문에서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 재등록, 재이용 의사, 운동 지속 의사를 저는 하나로 묶어서 재등록 요인으로 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논문들마다 결과가 다른데 그거를 합쳐보니까 강사, 시설, 가격, 서비스, 운동 프로그램, 강사 전문성 요 부분들이 이제 재등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나와 있고 타인 추천에 있어서는
강사, 시설, 운동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족하고 수업 만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위기, 서비스, 강사, 강사 전문성, 강사 매력성 이런 부분들이 수업 만족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애착에 대한 부분을 또 파악한 논문에서는 스튜디오의 청결성, 분위기, 조명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왔는데 이 청결성, 분위기, 조명은 서비스 스케이프의 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애착에 나왔고 그 다음에 중요도를 봤을 때는 청결성, 분위기, 그 다음에 조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선택 속성이라고 하는 강사 시설 가격, 프로그램 접근성, 요 중에서 접근성에 대한 내용은 필라테스에서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22년도 말에 요가 스튜디오의 그 선택 속성에 의한 만족도 중요도에 대한 논문이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뭐 그 전에는 검색했을 때 나오지가 않았는데 그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확인했는데 요가에서는 또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또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주차가 편리하냐 아니면 오는 동선이 뭐 좀 편리하냐라는 부분들이 그 중요도가 높은데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 나타났는데 필라테스는 오히려 개별적인 그런 지도 영역이 조금은 요가보다는 크다라고 느낀 게 강사나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신규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을 할 때에는 이 부분을 좀 다뤄서 좀 접근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뭐 타인 추천이나 재등록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중점적으로 둬서 좀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요약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은 가격 결정은 뭐 원가 기반, 그다음에 가치 기반, 경쟁사 기반의 가격 설정이 있었고 가격 구성으로는 마이너스 옵션, 플러스 옵션 방식이 있었고 가격 노출에 있어서는 단수 가격 전략해서 뭐 9,900원처럼 이렇게 이제 끊는 방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노출에 대해서는 가격을 높은 것부터 보여줄지 낮은 것부터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을 다뤘었고요. 필라테스의 이제 가격 차별화에 대한 요소는 다른 쪽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굳이 이제 가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레슨 유형이나 레슨 시간, 강사 경력, 운동 프로그램, 기구 사용 여부로 이제 차별화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매출의 구조는 결국에는 이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문 상담수를 많게 하거나 등록률을 높이거나 해당 단가를 높이거나 횟수를 많이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뤘고요. 다음 주는 이제 프로모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 프로모션은 이제 뭐 할인 판매가 좋냐 플러스 2가 좋냐 뭐 이런 내용이고 할인 판매했을 때 몇 프로를 했을 때 가격하고 할인율하고 뭐 어떻게 노출하는 것이 좋냐 이런 부분들을 다룰 거고요. 요 하나는 한 가지는 뭐 광고 홍보가 될 수 있는데 저희 코어바디가 소도구를 이제 수입 유통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 저희가 전문가 회원이라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회원을 좀 신청을 하시면 일반 가격보다 좀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가입하실 때 이 방법대로 해서 코드 번호에 이제 PML을 입력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가입해서 혜택을 드리는 등급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으로 저희가 그 회원가입을 해드리려고 해서요. 혹시라도 소독을 필요하실 때 요거 한번 가입하시고 가입해서 승인만 하면 그 다음에 가격은 바로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고 뭐 경쟁력이 있으시면 구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참고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여전히 빨리 얘기해서 10분 정도 일찍 끝났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질문이나 뭐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